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사 담화하신 중에 저희 정년 기념 세미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흉부외과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제 전공 분야 강연보다는 제가 흉부외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니 부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84년 인턴을 마치고 1985년 레이던트 시작을 하면서 흉부외과 의사를 시작하여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몇 개의 구간으로 좀 정리가 되더군요. 85년부터 약 9년간은 전공이 공보문 등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레이던트 과정을 보람있게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안동종합병원에 부임하니 제가 경북 북부지방에서는 첫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부임하고 며칠 되지 않아 과도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젊은이가 심장에 칼에 찔려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당시 당연히 안동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응급조치하고 후송을 준비하는 중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서 수술실로 일단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흉부외과장이 심장 찔린 사람을 수술한다고 응급실에 수술실에 데려가니까 그 당시 병원 직원들이 대거 수술실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때는 옷도 안 갈아입고 막 들어오던 그런 안동의 환경이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가슴뼈를 우리 잘라야 될 일렉트릭 전기 소도 없고 톱도 없고 해서 정형외과에서는 이 절골도 오스테오톰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흉골을 깨서 하트를 심장을 슈처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구경하러 온 직원들이 저 새로운 흉부외과 저 곱상하게 생긴 의사가 완전히 울릉도 호박잎 깨듯이 말이야 가슴을 뼈를 망치로 깨서 벌떡벌떡 뛰는 심장을 꿰맸다고 안동에서는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흉부외과 입문하면서 저에게 큰 영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준 은사님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행 교수님은 경북대 병원서 한국 최초로 오픈하트 서저리를 성공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하이포서미아 저체온법으로 심폐기 없이 에이트리얼 심방중격결 손증을 수술하여 성공을 하였고 이후에 그 당시 놀랍게도 8mm 영상기로 촬영을 해두셨더군요. 이후에 2년 뒤에 서울대학병원 이영준 교수님께서 인공심폐기를 통해서 심방중격결 손증 수술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 이성행 교수님은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고병란 교수님의 집도를 보조하면서 1949년 한국 최초의 전폐절제술 유머넥토미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이성행 교수님은 저희 주례를 해주셨고 해외 연수 하버드 가는 곳을 강력히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성구 선생님은 제가 학생 때 해부학과 흉부외과학을 배웠으며 일본 고베대학과 미국 콜로라도에서 심장수술을 연수하시고 이성행 교수님과 함께 한국심장흉부외과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장인이고 이를 통해서 저에게 흉부외과 의사로 또 교수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국립대병원은 교수 티오가 없어서 공무원 티오가 없어서 의료진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기금교수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1994년에 경북대병원 기금교수 1호로 교수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소아심장외과를 하고 싶었는데 교실 사정으로 폐식도외과 파트를 맡게 되었고 당시 계명대 동산병원과 영남대병원은 이미 제 의국 선배들이 이미 폐식도외과를 전공하고 있었기에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저는 3년 안에 대구의 폐식도외과 분야를 평정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생각이 수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메모지 자다가도 생각나면 메모를 하고 복잡한 수술은 머릿속에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수는 제게 수술에 대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주었고 미국 매스 제너럴 연수는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폐암 수술은 경북대병원 2년 만에 대구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었고, 이렇듯 경북대병원의 폐식도외과를 반석에 올렸으나 그 당시 기금 교수는 제약이 많아서 소위 공무원 TO가 나올 기약이 없어서 경북대병원을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뭘 할지 며칠 생각한 사이에 당시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흉부외과 집담회가 있어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사직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밖에서 저를 찾는 사람이 왔다길래 올 사람도 없는데 의아하게 생각해 나가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가톨릭대학 총장실에서 왔다고 좀 미팅 일정을 잡자고 해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장 신부님이 제안하는 급여나 장비의 특별 혜택은 받지 않고 이 신설의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의학과정을 맡아서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개편한 일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대구에서의 9년은 제가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입지를 공고히 한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경북대병원은 당시 심장수술에 집중했기에 이종태 교수님은 제게 계속 성인심장외과를 하라고 권유하셨지만 당시 여건이 허락하진 않았고, 이종태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는 제가 교수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종태 교수는 우리 분당 서울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이원재 교수의 부친입니다. 오른쪽의 동산의료원 흉부외과 박창원 교수는 제 작은 누나의 남편이고 자영으로서 저와 또 특히 세부전공이 같은 선배 교수로서 저희 진로와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흉부외과 의사였던 일본의 닥터 나루케는 저희 폐암 수술 멘토이자 제가 흉곽경 수술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폐암 림프절 박리, 병기 결정, 확대 수술, 축소 수술, 흉곽경 수술 등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국립암센터병원 한 달 연수할 때 당신의 집으로 저녁을 초대하셨고, 본인은 술을 안 드시는데 저를 위해서 맥주, 김치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닥터 아사무로가 나중에 이야기하기에 많은 외국 의사가 왔지만은 닥터 나루케가 자기 집에 데려간 것은 당신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유도 전문가예요. 유도 유단자인데 결국 돌아가실 때 유도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몇 년 뒤에 닥터 나루케 선생님의 사모님이 서울로 무슨 선물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넥타이 핀이고, 이 핀이 당신이 가장 아끼던 핀이다고 하셨고, 넥타이 핀에 한자로 마음 심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루케 선생님 아들도 사실 흉부외과 의사기에 아들에게 주는 게 맞겠다고 했지만 사모님이 곧 돌아가신 분도 당신이 간직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할 것이다 하셔서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오늘같이 중요한 행사에는 제가 그 타일 핀을 하고 옵니다. 1997년 미국 연수 때 만난 매스 제너럴의 닥터 매티슨 역시 제 소중한 멘토입니다. MGH는 워낙 많은 외국 의사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닥터 매티슨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교육, 임상 논문, 동물 실험 등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실제 하나하나 제가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청을 하고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 아산병원 흉부외과 박성일 교수와 보스턴에서 아주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연수 후에 한 25년이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미국 흉부외과 학회가 주관하여서 3대륙 흉부외과 학회 회장들의 토론회를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흉부외과 환자 수술을 어떻게 하고 레이던트 수련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전 세계 한 18,000명 흉부외과 의사에게 생중계를 했고, 저는 아시아 흉부외과 회장으로서 이 웨비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당시 닥터 매티슨이 이 웨비나를 보셨는 모양이에요. 당시에도 당신이 특별하게 보였는데 역시 아시아 회장이 되었구나 축하한다는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가 이럴진데 저도 후학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닥터 쯔찌야 역시 인연이 각별합니다. 제가 1994년 초에 발령을 받고 그해 여름에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폐암학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첫 번째 국제학회이자 사실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번에 학회에 가면은 뭐라도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다짐을 하고 갔는데 국내 학회만 가보니까 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주눅이 들었죠. 그래도 스스로 다짐한 대로 어떤 강의 뒤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수백 명이 모인 그 홀에서 내 앞에도 손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내심 저를 지목하지 않기를 기대했는데 좌장이 저 뒤에 있는 저 사람 그래서 마이크까지 걸어가는데 뭐 다리에 힘이 막 빠지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2학기 때 닥터 쯔찌야를 만나고 그해 11월에 일본 국립암센터에 한 달간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폐암 수술에 신천지를 보는 것 같았고 새벽부터 진짜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닥터 쯔찌야와 이런 인연을 이어가면서 1999년 처음으로 한일 양국 흉부외과 미팅을 합니다. 저와 쯔찌야가 선생님이 이제 양국의 대표를 맡고 제가 이때가 아마 딱 40살, 만 40세 며칠 전이었는 것 같습니다. 김주현 선생님, 성수관 선생님, 조재일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나욱주 교수도 여기 어디 이영배 교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였고 이후에 에시아 소라식 서지칼 클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폐식도외과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한일 간의 흉부외과의 교류에 기여를 한 바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백여철 교수님도 그 당시 머리가 까맸네요. 여기 닥터 쯔보이 선생님 제가 안 지 30년이 넘었는데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투병 중이어서 못 오고 닥터 쯔보이가 질병을 잘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대는 어디 한국에서는 흉곽경 수술을 배울 곳도 없어서 사실 외과 복강경 수술, 담낭 절제술 하는 걸 보고 주말에 수술방에 라면 박스 들고 들어가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1996년에 배지로백토미를 했고 그 이후에 흉곽경에 대한 논문도 저널 오브 소라식 카디오베스큘러 서저리에 게재를 했고 흉곽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폐암 수술 관련 국제 규모의 세미나도 여러 차례 개최하고 폐암의 확대 수술, 흉곽경 수술 등 외과 의사로서의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소위 폐암 수술 명의 10명을 선정을 했는데 저는 제일 젊은 나이자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 사실을 선정 사실을 알려주면서 혹시 동아일보 고위층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묻더군요. 2003년 서울대학으로 옮긴 뒤 10년간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확보한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분당 서울대학병원 폐센터장, 흉부외과장, 서울의대 흉부외과 주임교수를 역임했고 병원의 홍보실장, 대외실장을 하면서 병원 경영도 약간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대구 카톨릭으로 옮긴 지 한 3개월 지나서 이 성수관 교수님이 대구로 저녁 먹으러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뭐 대구까지 저녁 드시러 올 뿐 아닌데 어떠냐 했더니만은 오셔가지고 당신이 경북대병원에서 소위 공무원 TO가 나오니까 사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대학으로 오면은 정식 TO를 주겠다. 서울대학 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답을 하지 못하고 좀 뭐 수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몇 번 또 대구에 더 오시고 전화도 하셔서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 진심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김용진 교수님이 그 당시 교실 주임 교수였습니다. 김용진 교수님도 외부에서 오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직급 배정 등 여러 부분에 많은 도움과 배려를 해주셨기에 지금도 두 분 선생님들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개원을 앞두고 시카고에 가서 조주행 교수를 만나고 성숙한 임청 교수와 함께
수술기구부터 인력 구성 등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조중행, 임청 그리고 저 4명의 교수로 분당 흉부외과를 시작했는데 이 친동생처럼 아끼던 임청 교수가 갑자기 별세해서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3년 개원 이래 첫해 우리 전공의 PA 수술실, 중환자실, 병실, 외래 가족들과 진료를 시작했고 오늘 이 자리에 당시 개원 멤버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온 나용준 교수가 그 당시 1년차 처음 분당 근무를 시작을 해서 제가 지금도 나스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2003년 이후에 10여 년간 외과의사로는 제가 가장 꽃을 피운 시기로 생각을 하며 나름 폐식도 외과 영역의 글로벌 리더의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사실 일찍 흉곽경 수술을 시작했으나 다른 병원의 후배 교수들이 흉곽경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많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동관 교수, 김관민 교수 등 뜻이 맞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흉곽경 수술 연구회를 발족하고 서로 공부해가면서 흉곽경 수술 비디오 아틀라스를 출간했습니다. 이런 동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흉곽경 수술 수준을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리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발기 모임 때 사실 술을 꽤 많이 마셨고 김관민 교수가 그때 좀 많이 마셨는 것 같은데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골프를 치러 가서 언더파를 치면서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군요. 250여 편의 SCI급 논문 많은 부분이 이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광선의학, 방사선 가속기 연구를 통한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피, 호기가스 분석을 통한 폐암 진단 기법 개발, 인공지능을 통한 그 폐암 재발 예측 앱 개발, 통상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지 않는 분야의 연구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보람있는 연구는 국산 에크모 개발 과제의 연구 책임자로서 5년간 연구기간을 거쳐 소위 스마트 올인원 에크모 장치 개발을 하였으며 폐이식이 필요했던 제 환자에게 제가 개발한 에크모 장비를 20브릿지로 적용을 했으며 이 환자에게 제가 폐이식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예대에서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이재익 교수가 제 1호 박사 학생이며 다수의 대학원생의 석사 박사를 지도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흉부외과학회에 1년 코스의 분당 펠로십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10여 명의 유망한 외국 의사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 우수한 전공의들을 교육하게 된 것도 저로서는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기조실장, 병원장 시기에 전공의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게 다소 아쉽긴 합니다. 특히 요즘 의료 사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미래의 우리 전공의들이 이런 상황이 된 게 너무나 슬프고 아쉽고 그래서 모든 게 빨리 해결되고 제대로 해결되어서 우리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앞으로 미래의 흉부외과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맹활약하는 걸 보는 것으로도 교육자로서의 큰 즐거움이고 오늘 이 자리가 국내외 많은 제자들이 참여해서 더욱 기쁩니다. 한국은 흉곽경 수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에 아시아 국가의 흉곽경 수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메트로닉 교육기금을 유치하여 2011년 아시아 흉곽경 수술 교육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ATAP은 아시아 젊은 의사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선도 의사들의 네트워크도 강력해져서 10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의 흉곽경 수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고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아시아의 젊은 의사들이 이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함께 이끌어온 핵심 패컬티들이 오늘 모두 참석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패컬티 여러분들과 메드트로닉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럽 흉부외과학회가 주관하는 3대륙 흉부외과 경진대회에 제가 아시아팀 캡틴으로 참가하여서 아시아팀이 최초로 우승하였습니다. 당시 여기 보면 박세민아 교수가 한국의 그 전공의 대표로 참석하여서 우승의 즐거움을 함께 했습니다. 2013년 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병원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홍보실장부터 시작을 하면 병원장까지 약 10년간 행정보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지재 원장님, 이채리 원장님, 이 두 분의 병원장님을 모시며 병원 경영과 리더십에 대해 많이 배웠으며 이분들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분당병원장으로 발령이 나자 100년 서울대병원 역사에 비서울대 출신 원장이 처음이라고 언론에서 많은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병원 행정보직을 맡으면서 우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잘해야 국내 5등이다. 태생적으로 우리 서울대 본원이 있고 전통의 세브란스, 아산, 삼성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내 경쟁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으며 미래의 글로벌 병원은 어떤 형태이며 우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미래 병원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우리 병원의 DNA는 어떻게 세팅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을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을 깊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마트 병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이면 전산이 잘된 병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스마트 병원 개념은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병원이 스마트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리딩 병원으로서의 역할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 병원들의 개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병원은 전통적인 소위 교육, 연구, 진료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리드해 가야 합니다. 또 엔드 유저와 아카데미아 그리고 인더스트리를 연결하여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치료와 연결해야 하고 미래의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테스트 베드가 되어서 임상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 병원의 연구시설과 환경,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수준은 글로벌 수준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그 당시 병원 부지에서는 확장 보완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당시 동물실험시설은 주차장 장례식장 앞에 컨테이너 속에 있었고 임상의학연구소는 지하 1층의 작은 공간에 옹색하게 모양만 갖추어둔 상태였죠. 당시에 마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확정되었기에 인근의 토지주택공사 본사 인수는 우리 병원이 글로벌 병원으로 성장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인수에 대해서 사연을 얘기하자면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당시 정진엽 원장님께 토지주택공사를 인수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 원장님께서 당신이 한 5번쯤 찾아왔는데 안 되겠지만 되면 좋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보겠다는데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후에 또 병원장을 맡은 이채리 원장님께도 말씀드리니까 한번 적극 추진해보자고 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지만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LH공사는 국토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가 이현석 의원이라고 전남 무안 신안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개인의 이익이나 분당병원의 이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다. 만약 이 의원이 도와주시면은 당신이 또 원하면은 내가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당신 지역구 무안신안에 보건소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 집사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후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여야 합의 권고문 작성도 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절실하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토지주택공사를 인수하여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병원으로 가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진과 개발 연구자들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워킹 갤러리를 조성하고 바이러스 실험까지 가능한 지석형 동물 실험 전임상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의 이쪽 부지와 연결하는 C 부지 활성화를 위해서 스카이워크를 만들었고 기숙사 게스트하우스도 착공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개통식 직전에 그리고 기숙사 복합지원동은 지하공사를 마치는 시점에 제 병원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로써 병원은 이 세 개 구역, LH 연구소, 병원 또 C 부지를 연결하는 이 세 개 연결을 워킹 갤러리와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면서 병원의 척추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병원 수술실도 개소해서 오늘 최고 수준의 교육용 수술실을 열었습니다. 이 수술실은 코로나 시기에 외과 교육에 매우 도움이 되었고 우리 시스템을 싱가포르 국립대병원과 영국 맨체스터 대학병원에도 전수해서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병원 최초로 진료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젊은 교수님들도 원장실에 찾아와서 이러면 우리는 중증 수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을 하면서 우리는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표로서 관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우리 병원의 지표와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지표를 비교할 수가 있고 이는 병원에 줄 세우기가 아니고 국내 의료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고 몇몇 대형병원 원장님 전화를 하셨더군요. 이 연락해서 같이 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건데 저는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같이 하자고 해서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의료시장도 개척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유료 의료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약하며 모스크바 전문의 250명, 병원장 100명, 간호 책임자 수십 명을 교육하며 모스크바 의료인들은 대부분 분당 서울대병원을 알고 있습니다. 김세례계 교수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모스크바 스콜코보 특별구역에 첨단병원 건립사업 파트너로 선정되었고 한러 정상회담 자리에서 모스크바 시장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잘 봐주셔서 송어모약상과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 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병원장직을 마치고 2019년 후반에 평교수로 복귀했습니다. 병원장으로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에 시간을 쪼개며 동시다발로 많은 사업에 진력을 다해서 행하였습니다. 외래 진료 패턴 개조 등 혁신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짧은 기간 병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을 위해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성랑인 총장님도 우리 분당병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병원 경영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아카데미아나 공공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병원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과 한두 개 병원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글로벌 문제점들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교수 창업을 하였습니다. 내년 2월 말로 대학을 정년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헬스케어 혁신을 통합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WHO에서 정의하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는 인류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생애 전 주기 제대로 된 헬스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빈부격차와 함께 의료 서비스 수혜에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아시아 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 회장 강연에서 서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 격차는 더욱 심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이고 시간, 공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현명한 기술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제대로 된 교육 기회의 부재, 임상적 의사결정 수준의 한계, 그리고 지역 특화된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의 적용,
미래 의료에 대한 새로운 스탠다드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각설하고 이제는 미래 의료에 대해 맞춘 상향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개념의 설정은 맞춤 의료, 환자 안전, 클리니컬 엑셀런시, 데이터 보안,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정립하여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병원이나 한 개 국가가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글로벌 병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하나하나 제시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며 저는 이 사명을 앞장서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2021년 글로벌 스마트 하스피탈 얼라이언스를 만들었고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선도병원과 개도국의 리딩 병원들이 40여 곳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는 서울대병원 그룹과 서울아산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병원 그룹이 여기에 참여할 때 현지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의사가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하스피탈 얼라이언스에 우리 그룹이 참여한 것은 우리 병원들이 혁신 활동이나 수준이 글로벌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혜택은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는 우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가치를 공유해 갑니다. 이 연합체와 함께 글로벌 리딩 의사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설립한 헬스온 크라우드는 이러한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중증 질환의 원격 진료와 상담을 위한 최적화된 플랫폼이 개발되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교육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수 헬스케어 프로덕트가 소개되고 확산되는 헬스케어의 마켓플레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흉부외과학회 전문의 과정도 이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메타버스 컨퍼런스도 전 세계를 돌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아시아 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 한국인 최초로 회장에 선출되어 현재 3번째 임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우리 아시아 심혈관 흉부외과 학회를 개조해 가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한 기능으로 변화한 학회 시스템이 내일 심포지움의 론칭 세리머니를 할 예정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프로젝트도 글로벌 뱅크인 인터아메리칸 디벨롭먼트 뱅크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과 수차례 미팅을 통해서 콜롬비아의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였고 작년 말부터 IDB의 지원으로 시범 사업을 콜롬비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암, 심장, 뇌, 복잡 어린이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크로스보드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원격 진료, 원격 상담,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인 교육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Empowering Colombian Healthcare라는 주제로 론칭 세리머니를 했고 올해 말부터는 멕시코와 브라질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팀은 코스타리카 대통령 앞에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그랑프리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사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동구권,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러시아 등과도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 경북의대가 작년에 개교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룬 작은 성과를 인정받아 경북의대 안행대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은퇴를 하지만 분당병원 흉부외과 과장인 조석기 교수와 아산병원 김형열 교수가 저희 활동을 이어받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형열 교수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석기 교수 역할이 좀 앞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에 조그맣게 시작한 분당병원 흉부외과는 이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흉부외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우리 흉부외과 식구들과 병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대가 없이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와 결혼해서 건 40년이 다 돼가 가는데 저를 믿고 지지해준 아내 이현민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곧 또 아내도 환갑을 앞두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교수의 딸로서 아내로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큰아들 준영이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올해 구강외과 수련을 마칩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둘째 아들 동호는 이번에 착하고 이쁜 며느리 박수경과 오는 12월 1일에 결혼을 합니다. KT의 김영섭 회장이 한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제 호를 삼덕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세 마디 짧은 의도를 잡고 중생을 살리는 훌륭한 모습, 천하의 큰 덕을 베푸니 크고도 큰 공훈이로구나. 여기 제 이름 상훈이고 여기 호가 삼덕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삼덕 선생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대과 없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제가 꿈꾸는 국가 경계가 없는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 복합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